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동안 비가 많이 내리더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다음 주 3번 타자로 청약하는 리파인입니다. 원래 지난달 청약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해서 10월에 청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종목은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유사한 사업이 없는 독특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회사의 사업부터 간단히 파악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리파인의 매출 유형인데요. 그 중에서 전세대출 서비스로 약 90%의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전세대출 권리조사료가 약 8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권리조사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심플하게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전셋집을 힘들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많이 올라서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한데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겠죠.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럼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이 보험으로 대출 리스크를 헤징합니다. 첫 번째는 보증보험인데요. 대출금이 손실되면 보증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대신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금을 반환 청구할 권리를 보증보험사에 양도를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세 계약이 끝나도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먼저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이 권리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계약서를 위조했거나 각종 사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권리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 두 보험사는 바로 보험 가입을 시켜주지는 않죠. 전세 물건을 조사를 해보고 하자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럼 하자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리파인이 등장합니다. 이 보험사들이 리파인에게 조사를 의뢰하는데요. 그럼 리파인은 등기부 등본부터 임대인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두 보험사에게 OK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럼 보험사들은 은행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고요. 은행은 전세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입니다. 살아가면서 알 필요는 없지만 리파인이라는 종목을 분석하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이 프로세스 안에서 리파인은 조사에 따른 용역 비용이 주 수입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권리조사의 니즈가 크지 않죠. 왜냐하면 담보를 잡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므로 굳이 권리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담보의 근저당권을 행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담보가 없는 전세대출에는 권리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필요하고 리파인도 수익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의 권리조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과정이 전부 IT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출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 열람처럼 온라인 조사가 가능한 서비스들은 약 1분 정도의 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선이라든지 방문이 필요한 조사에만 사람이 투입되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시장에 도입한 게 리파인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경쟁사가 있기는 한데 화면 보시면 매출 규모가 비교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조사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리파인은 향후 기회 요인이 있는데요. 화면의 기사는 지난 일요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였는데요. 갭 투자를 하는 집주인들이 자금 융통이 막혀버리면 배를 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화면 보시는 세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액 제한이 각각 있고요. 제가 아파트 기준으로 3억 원의 전세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면 2년 기준으로 약 42만 원부터 115만 원까지 보험료가 나옵니다. 보험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는 일시납 구조의 보험인데요.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잘못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비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전세 가구의 85%가 미가입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권리조사 의뢰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험을 이제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금년 8월부터 전세로 임대인을 모집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인해서 회사는 향후 실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전세라는 제도는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금리가 낮다 보니 사실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빼고서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리고 정부가 전세 자금까지 대출을 규제한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시기에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연끌로 주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물건이 점점 줄어들 확률이 큰데요. 이 부분은 향후 리파인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렇게 권리조사에 집중되어 있는 매출 비중을 다변화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 공모 자금을 대부분 IT 인프라 확대에 사용합니다. 약 9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회사는 지파인이라는 앱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파인을 분석하다 보니 알게 되어 저도 설치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등기부에 정보가 변동되면 알림이 오고요. 그리고 무료로 간단히 부동산 관련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등기부 정보가 변동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요. 혹시 나 몰래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지파인을 현재는 무료로 서비스하면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향후 여기에 부동산 서비스도 포함시키고 또 대출이나 이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이 어플을 프롭테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자금 중 일부도 앱 고도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리파인의 재무 현황을 보면 이 회사는 무차입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 비율은 542%, 부채 비율은 24%입니다. 특히 20년부터는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이익률입니다. 금년도 기준 약 30% 이상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가가 인건비 외에는 거의 없다 보니 영업수익이 확대가 되면 이익률이 급격하게 커지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 현황은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는 회사입니다. 특이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다 보니 약간 설명이 길었죠. 이제 청약 정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리파이는 10월 3주차 세 번째로 청약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보유 자금을 전부 활용해서 비례 청약을 하시면 GMBS 엔지니어링, 엔캠 두 종목은 비례 청약을 하지 못하는 일정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총 모집 수량은 433만 주입니다.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이 1천억 원이 넘는데요. 공모 규모가 회사의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공모주 시장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공모주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큰 사이즈의 공모가 단점으로 작용될 확률이 있다고 보입니다. 433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08만 주를 배정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5% 비중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인데요. KB증권을 평소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 한도가 50%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청약 한도는 18,000주가 되고요. 풀로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약 2억 1,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이고요. 비대면이나 은행에서 KB증권 계좌를 만드신다면 청약 당일에 계좌 개설하시고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파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806만 주인데요. 비중으로 46.4%입니다. 많은 편이죠. 기존 주주 물량도 유통 물량의 약 절반 수준인 395만 주입니다. 그러므로 상장일 유통 물량은 본 종목의 단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럼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 볼게요. 총 4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일단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상장사 중 리파인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 2종목을 포함시켰고요. 영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 2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4개 종목의 평균 PER은 28.7이었는데요. 리파인의 최근 4분기 순이익 177억 원을 공모가 선정에 반영하였고요. 주당 평가가액으로는 29,300원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희망상당 기준 할인율 17.6%를 적용하여 24,000원을 상당 공모가로 책정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종목과 비교를 할 수 없으니 적정 공모가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 기대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장점으로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서 나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무 상태가 상당히 탄탄하고 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되는 등의 정부 정책에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고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 사이즈에 비해서 공모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세 시장이 한국에서 축소가 될 경우 회사의 캐시카우가 상당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 비중 다변화는 꼭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3주차 청약하는 4종목 중 소개드릴 종목은 한 종목 남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인 엔캠인데요. 이 종목은 내일 저녁에 워밍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